6.25 전쟁이 미국을 구해줬다. 1949년 1월부터 1953년 1월까지 미 국무장관으로서 6.25 전쟁을 워싱턴에서 진두지휘했던 딘 애치슨이 1953년 프린스턴 대학 세미나에서 했던 발언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공개석상에서 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이 미소냉전에서 승리한 후 오늘날과 같은 세계적 패권 국가로 부상하게 해준 전쟁은 1차 세계대전도 2차 세계대전도 아니라 6.25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새로운 질서를 재편하는데 6.25 전쟁이 매우 큰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전통적 시각에서는 예기치 않게 우연히 벌어진 6.25 전쟁에 미국이 38선 복원을 위해 유엔군의 일환으로 참전했으며 인천 상륙작전 이후 메가더의 농간으로 38선 너머로 북진해 압록강으로 진격했다고 말합니다. 또 결과적으로 중공군이 참전해 38선 부근에서 포로 교환과 같은 사소한 문제로 전쟁이 장기간 동안 지속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산 세력의 위협을 절감해 미국이 국방비의 400% 증액을 통해 미군을 재무장하고 나토, 미일 동맹 및 한미 동맹과 같은 동맹 체제를 구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냉전 승리의 초석이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미군의 참전도 중공군의 개입도 우연의 일치라기보다는 이미 준비된 계획의 일환이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리처드 손턴의 강대국 국제정치와 한반도라는 책의 첫 국내 번역서에 담긴 내용입니다. 손턴 교수는 1967년부터 53년 동안 미국 조지 워싱턴 대학의 국제관계학 및 역사학 교수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1955년부터 6년 동안 일본의 아시아 비행장에서 그 후 1년 동안 오산 비행장에서 중국의 전문 번역 요원으로 근무했습니다. 또 10년 동안 미 국방성에서 예비역 신분의 공군정보 장교로 근무한 뒤 중령으로 예편했습니다. 이 같은 독특한 이력이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 그리고 소련의 주요 문서에 접근이 가능하게 했고 지속적인 연구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손턴 교수는 책을 통해 6.25 전쟁 발발 즈음한 미국과 소련의 움직임을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탈린이 유엔 주재 소련 대사 말리크를 1950년 1월 유엔에서 퇴장시킨 후 유엔군 참전이 결정된 1950년 8월 중순 이후 복귀시킨 것은 유엔군의 참전을 용이케 하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합니다. 또 스탈린이 북한군을 신속히 부산으로 진격시킨 것이 아니고 서울에서 일주일 동안 체류하게 했던 것은 북한군의 남침을 지연시키기 위함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자는 유엔군 형태로의 미군 참전에서 유엔군의 압록강 진격 등 6.25 전쟁의 모든 과정이 미군 재무장을 위해 중공군과 미군을 격돌시켜야 할 것이란 트루먼과 애치슨의 치밀한 계획의 산물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령 미국은 북한군이 남침하는 경우 유엔군 형태로 참전해 낙동강까지 후퇴한 후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 반격할 것이란 내용의 전쟁 계획인 SA-17을 1949년 9월 작성했습니다. 게다가 이 계획을 전쟁 발발 일주일 전인 1950년 6월 19일 모든 관련 부서에 배포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각종 극비 문서 분석을 통해 밝혀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오해와 달리 트루먼의 계획은 6.25 전쟁 발발 이전에 마련된 것이었습니다. 공식 채택한 것은 1950년 9월이지만 트루먼의 지시가 내려간 것이 그해 1월이었고 극비 문서 NSC-68에 담긴 내용을 수용한 것은 그해 4월이었습니다. 트루먼의 5번의 지시 가운데 4번째는 인천 상륙작전에 관한 것이었고 5번째는 중공군을 한반도 전쟁에 참전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5회 지휘는 그동안 트루먼이 6.25 전쟁 발발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기존의 믿음을 가차없이 무너뜨립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저자는 1950년 초반부터 6.25 전쟁 발발 이전까지 미국이 한국을 포기할 듯 발언했던 주요 이유는 북한군의 남침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북한군의 남침 이후 트루먼이 한강 방어가 아니고 낙동강 방어를 주장한 이유, 유엔군의 38선 북진 이유는 중공군과 미군이 한반도 전쟁에서 격돌하도록 만들기 위함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전협정이 논의되던 2년의 기간 동안 유엔군과 중공군이 38선 부근에서 치열하게 싸웠던 주요 이유는 공산 세력의 위협을 미국인을 포함한 자유진영 국민들에게 각인시킴으로써 미 국방비 400% 증액을 통해 냉전 승리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자는 국공내전에서 승리를 기반으로 새로운 중화인민공화국을 건설하려 했던 마오쩌둥, 이 같은 중국을 예속시켜 대미견제 수단으로 삼으려 했던 스탈린,
미국인과 자유진영 국가들의 공산주의의 위험을 각인시킴으로써 국방비 증액을 정당화하고자 했던 트루먼의 전략적 계산이 한반도에서 6.25 전쟁이라는 동족 상잔의 비극을 가져왔다고 설명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감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